거의 얼마 못 버팁니다. 거의 인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원, 장비, 물자인데 인원은 거의 모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장비, 물자는 지금까지 한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오늘 쓸 거 오늘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몇 달치씩 주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탄약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아마 군 생활하신 분들은 특히 포병 같은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급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약을 내가 소모할 수 있는 양이 인제 소요 보급률이라는 게 있고 통제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 보급률은 전쟁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내가 맡은 지역에서 한 500발을 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500발이 소요 보급률. 통제 보급률은 그런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탄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사령관이 통제 보급률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필요한 걸 아껴 써요. 꼭 필요한 때만 쓰는 거죠. 나머지 피해는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작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만약에 소요 보급률대로 만약에 작전을 해 왔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통제 보급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00발 쏘았으면 지금 100발, 50발 이렇게밖에 쏠 수 없는 거죠. 그게 인제 전장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화력전을 못 하면은 그 앞에 일선에 싸우는 그 보병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서로 간에는 큰 경계에서 우리가 줄친 것도 아니니까 가서 보고 위력 정찰 같은 거 하면서 인제 적이 어디가 있는지 보고 혹시 저기 숨어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제압도 하고 보통은 보병하기로 제압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화력이 별로 없죠. 그 대신에 정확하게 어디가 있는지를 알죠. 그리고 가서 바로 그 좌표를 찍어주고 나옵니다. 그럼 포병을 때리죠. 포병을 때리면은 거기에 있는 진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10명이 있어도 지금 한 7-8명은 어떤 식으로든 도망가든지 피해를 입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를 한 10명이 가서 2명을 상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실제로 일선에 싸우는 사람은 비슷해요. 근데 이 화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화력이 때려주면은 내가 싸우는 사람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든지 어쨌든 죽든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하나씩 먹고 들어가는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치면은 탄약이 없으면은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군에 2명이 적의 10명하고 싸우는 상황이 모든 전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 겹쳐 일어나면은 이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해 주겠지만은 미국하고 같이 해 줬다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을 두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리고 풀로 지원했을 때도 나토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미국이 러시아가 공급하는 것이 4배가 많았거든요. 나토 전 국가가 32개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러시아에 3개월마다 생산한다고 그게 서방의 평가였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3주 전에 이어서 다시 나와 가지고 그간에 인제 변화된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3주간이 전선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그 3-4월 중에 크루스크 지역에 큰 폭의 변화가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의 파행으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지금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단합해서 싸웠다 치면 지금은 미국이 거의 빠져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미일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황을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그 땅의 현실은 러시아가 협상에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은 러시아가 유리한 것은 앞으로 당분간 맞을 거고요. 군사력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전 협정 자체가 서방에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미일 간의 협상은 굉장히 진전될 거예요. 서로 간에 아젠다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야 되죠. 그렇지만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태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을 계속할 거로 예상되지만은 전쟁에 미칠 영향은 아마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되고요. 유럽도 인제 플랜 B를 만들어야 됩니다. 플랜 B를 만들어야 협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태세 전환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지금까지 유럽이 그냥 계속 전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정보가 지배해 가지고 전황의 변화나 내러티브 붕괴가 있었는데 이 사실이 지금 상당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사실 전파가 되어 인식이 개선되어서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 주시는 힘인데요. 뭐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음모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 보시면은 글은 좀 길게 써서 여러분들이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석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복잡성은 가미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정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